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직 전통을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대나무살을 깎고 또 깎고 손에 풀 마를 날 없이 한지를 붙여가며 부채를 만드는 고집스러운 장인이 있습니다. 140년간 부채를 만들어 온 부채 명가의 손길을 오롯이 이어받은 주인공인데요. 장담할 수 없지만 아픈 곳 없이 괜찮은 오늘이 이어진다면 부채 만들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1호 국가무형문화재 선자장 김동식 선생님을 만나보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한겨울에 웬 부채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2017년 문화예술 부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그동안 뭐 상도 여러 또 수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수상하시면서 소감도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이게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쉽게 해서 그 6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부채를 만들어 왔고 네. 또 이제 국가의 그 문화재로서 그 선자장 128호지만은 네. 선자장 1호죠, 제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만들었다. 근데 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것에 해서 이제 그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큰 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한겨울이잖아요. 네. 부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운, 그러니까 여름에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겨울에는 그럼 쉬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이제 전에는 이게 농번기가 있었어요. 그 겨울에는 부채를 만들고 여름에는 그 농사를 짓고 네. 이렇게 해서 부업으로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이게요. 네네. 전에 내가 일 배울 적에 이게 부업이었습니다. 이게 부업이었기 네.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직업으로 돌아서서 뭐 1년 몇 달 계속 일을 하고 있죠. 네. 이제 전에는 왜 그 부업을 했냐면은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겨울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고. 농한기 때 그렇죠. 뭔가 좀 이제 겨울에 돈벌이 이제 한 수단으로. 10월달쯤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네. 그때부터 부채를 만들기 시작해서 한 5월달까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농사를 짓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채가 이제 쭉 내려왔는데 이게 7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상당히 그 부채 역사를 보면은 그게 상당히 길다 보면 긴데 네. 이게 어쩐 거니 그렇게 해오면서 70년대 되니까 이제 그 네. 먹고 살기가 좀 편하니까 부채만 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부업으로 시작하셨는데 네네. 지금 명인까지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렇죠.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전에는 이게 에어컨 없고 선풍기가 없을 때 네. 그때는 진짜로 뭐 이 부채가 만들어 놓기만 만들면 잘 팔리고 네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세월이. 그런데 이게 70년대 한 중반쯤에서 이제 선풍기 나오고 에어컨이 나오면서부터 조금씩 사양길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중국에서 물건이 한 90년대, 2000년대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사양길에 접어들었죠. 지금 부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신 부채가 합죽선입니다. 네, 그렇죠. 뭐 다양한 부채가 있지만 합죽선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네, 계십니다. 그 합죽선이 지금 갖고 오신 이 부채죠? 예, 그렇죠. 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합죽선이라는 것은 네. 이 부채 살을 그 얇게 깎습니다. 네. 대나무를 이제 우리가 그 색을 내서 얇게 네. 깎아가지고 이 부채 살끼리 합쳤다 해서 합죽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살을 보면은 이게 38개 살에다가 양쪽 가상의 손잡이 부분에 변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물에 불리면 이게 90조각입니다. 90조각이 붙어서 부채 한 자루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만드는 공정이 보면은 상당히 힘이 들고 네. 그러는데 이 보시는 분들은 보통 뭐 부채 그러면 하나의 부채로 이렇게 인정을 하죠. 네네. 하나에 붙이는 걸로서 인정을 하는데 이 공예품으로서는 그만큼 그 가치가 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네.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한번 좀 예. 봐도 되겠습니까? 네, 보십시오. 합죽선이라는 게 그 대나무 죽자를 써서 그렇죠, 두 개를 그렇죠. 합했다 해서 예, 그렇죠. 합죽선인 예,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지금 이 대나무 껍질로 이렇게 살을 만들어서 한 거고. 네, 지금 이게 수양을 좀 많이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예, 그 시내에서 가게 같은 데서 판매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 것은. 그리고 이제 전주 시내 그 부채문화관 같은 데서만이 제 부채를 좀씩 갖다 놓고 또 홍보하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수량이 너무 작게 만들어요. 이제 고급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예, 부채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네.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그 모든 것이 어렵죠. 제가 재료 같은 거 구입하는데 그래서 이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수량이 적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시중 판매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합죽선, 그 선생님께서 만드는 이 합죽선의 자랑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다른 나라 같은 데 보면 서양 같은 데 보면 부채 막 깃털 달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그렇죠.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도 부채가 또 하나의 문화로도 또 그 전통으로도 자리 잡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이 우리나라의 합죽선의 가장 큰 차이점과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부채는 세계 어디다 내놔도 네. 우리 전주뿐이 없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저 유럽 부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짐승 뿔이나 그렇지 않으면 뼈 그런 걸로 이제 깎아서 이 문양을 내고 이렇게 화려하게 만듭니다. 네. 유럽 부채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일본이나 중국 부채는 그 대나무 속대로서 만듭니다. 이제 속대로 만드는 것은 옛날에 그 조선실록에 보면은 서민들이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딱서이라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채를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 몇 번 왔었는데 부채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나라 부채를 네. 자랑하는데 그 부채의 대나무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나라는 그림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 예, 그려져 예. 있는 그림. 그림을 네. 가지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자랑보다도 우리나라의 대나무와 한지 이게 대해서 저는 자랑을 또 했죠.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상당히 그 좋은 느낌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만든 부채는 뭔가 좀 외향적으로 화려함을 추구하는 부채라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추구하는 부채는 부채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견고하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 그 합죽선 전조 부채는 네. 이게 뭔 거니 전격이 만들 때는 반영구적으로 만들어졌다. 네. 이제 쓰다가 종이가 좀 헤어지거나 그러면 종이를 새로 갈아 넣으면 됩니다. 어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관리만 잘하면은 네네. 대대손손 물려서 사용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부채 하나로 정말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어렸을 때 이 부채 만드는 걸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가 몇 살 정도였을까요? 제가 1956년도 네. 그때 이제 부채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때는 제 나이 때는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식구는 많고 그러니까 이제 외갓집으로 가서 일을 한번 배워보면 어찌겠느냐는 식으로 이제 아버님이 권고를 해서 외삼촌한테 가서 첫 번째 일을 시작했죠. 이게 나이가 14살 때 제가 했는데 네. 14살 때면은 지금 애들 같으면 어디 놀고 싶어서 어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못하죠.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그 어려서부터 이 솜씨가 공예 쪽은 솜씨가 좀 있었나 봐요. 뭐 이제 뭐 깎고 이러고 하는 것을. 네. 이게 외삼촌이 이제 뭐 그 대나무 같은 걸 깎고 이제 솜씨를 보니까 좀 잘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자랑을 하는 거 이제 이렇게 추억 올려주는 거죠. 네네. 그런 거니 아 너는 이 기술 배워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칭찬을 해주면 더 하고 싶잖아요. 네네. 예, 어린 마음에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한 13살 때부터 지금 부채를 만들고 계신 거고 지금 얼마나 지금 지난 거죠? 부채를 만드신 지는? 제가 지금 부채 만들어 온 지가 딱 60년, 62년. 60년? 예. 올해 이제 한갑입니다. 한갑.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네. 수세월 동안 이제 부채를 만들고 계신데 나 부채 정말 만들길 너무 잘했다 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잘했다는 것보다도 네. 전통을 지켜왔다는 것만 해도 저는 그걸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이 부채 만약에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이 부채를 하다 그만뒀다 하면은 이 기술이
지금 누가 배워서 배웠겠죠. 그렇지만은 이 기술은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전통 기술은 지금 꼽는다고 보면 한 둘, 셋 남으신 분들이 이제 그것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적은 분만 지금 이 전통 부채를 만들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 중에 선생님께서 또 예. 합죽선을 만들고 계시고. 이게 부채 만드시는 그 선생님도 저를 보면은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솜씨가 네. 특이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요. 특이하다고요? 예, 특이. 네. 특수하게 만든다. 어떻게 부채를 그렇게 잘 만드냐. 네.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집에 와서 놀러 와서 어떻게 보고 만져보고 그러면은 참 너는 이상하게 잘 만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것은 그분들이 부채 만드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네. 저는 저 나름대로 잘 만들고 있지만은 그분들이 또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네. 전문가에게 칭찬받는 명인이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 부채를 만들기까지는 보통 선생님께서는 한 기간을 얼마나 두고 만드시는 걸까요? 부채를 이게 좀 쭉 만드는 시간을 따진다고 하면 하나를 이런 식으로 만다고 보면은 한 5일, 4일 내지 5일이 걸립니다. 그래요? 예, 예. 네. 보통 막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예, 예, 안 됩니다. 그렇게. 예. 4일, 5일이나. 네. 그 시간에 뭐 대를 깎고 또 이렇게 한지를 붙이고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나 봐요. 그렇죠. 이제 이게 풀 말리는 시간도 있고 네. 또 살 깎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네. 또 대밭에서 대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색을 내는데 치수에 맞게 끊어서 색을 내는데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채 하나 만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가문 대대로 명인들만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스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외조부님께서 아, 예, 예, 예. 고종에게 합죽선을 이렇게 진상했던 명인이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나학천 네. 그 옹이 그 부채를 하셨는데 진짜 그분은 부채를 잘 만드셨어요. 선생님께서 또 못 따라갈 정도입니까? 그렇죠. 그래요? 제가 네. 어렸을 때 이게 봤어도 그분은 진짜 참 명인이다.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잘 만들었는데 그 기록이 우리 이제 그 동생 유사촌 동생이 네. 전주 뭐 상공에선가 어디서 봤는데 뭐 나학전이 뭐 고종황제 임금님한테 진상했다는 그런 기록이 이렇게 써 있는 걸 봤다고 그래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요. 또 그래서 네. 그것이 없어졌나 어쨌나 해서 좀 못 찾았습니다만은 네. 그만큼 기술이 등수능했다. 예, 저는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잘 만드는 게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유전자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 같아요. 예술적인 저는- 유전자. 예, 저는 이제 외할아버지 외갓집 솜씨를 닮은 것 같아요. 네. 좀 부채에 관심이 있거나 전통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선생님의 뒤를 잇거나 또 제자로서 이렇게 활약하면 참 좋을 텐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쩐 거니. 지금 뭐 배우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면은 첫 번부터 뭐 일 배우려고 하는 무슨 뭐 월급을 얘기를 하고 몇 시간 일을 하느냐.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네. 일을 가르칩니까? 안 그래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도 요즘에는 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이 참 그래서- 중요하게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네. 공부를 가르치는 대학교 가면은 네. 교수님들한테 네. 돈을 받아가면서 배웁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기술을 가지면 자기 평생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직업인데 네. 그걸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배운다는 것은 지금 그리고 다른 분야 같으면 인기 있는 종목 같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어려운 종목 같은 것은 상당히 힘들죠. 월급을 줘가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많이 어려워졌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채 만들기를 고집하는 이유, 그러니까 어떤 전통의 의미를 선생님께서는 좀 남다르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주 부채의 이 전통 기술이 앞으로 사라지기 위기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을 어디든지 좀 전수자라도 이렇게 하나 키워서 네. 대를 이어가게 지금 하려고 지금 제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상당히 제가 지금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참
참 어려운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네네. 근데 이제 지가 한번 그럼 아버지 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아드님께서 있는데, 예. 외아들이 외아들이죠. 네, 아들이 네. 하나뿐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새끼가 있고 그러니까 네. 뭐 생활비를 좀 줘야 되는데 이 부채로서는 생활비 준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힘들죠. 네.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네. 그 며느리하고 아드님께서 함께 이렇게 부채 만드는데 같이 네. 도와주시고 또 그 뒤를 잇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부채 하시는 분들 되게 보면 다 그 부부간에 다 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아들이 혼자 배워서는 또 이게 앞으로 일을 해나가려면 힘들기 때문에 며느리도 같이 허드레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네가 와서 해라, 배워라 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아드님께서는 흔쾌히 아버지, 저 아버지 따라서 뒤를 잇겠습니다. 네, 저도 부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의 되겠습니다. 라는 그 결의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또 뒤를 잇겠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나요? 상당히 힘들었죠. 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상당히 힘들었죠. 아, 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직업이 있어가지고 지생활을 했는데 그걸 곧만 접고 이렇게 이 일을 배운다는 것이 상당히 그 결심한다는 것이 어려웠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좀 열심히 이제 한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드님도 따라서 정말 이 부채에 관련한 문화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합죽선을 꾸준히 만들어 온 결과 그 2007년이었죠. 50년 만에 그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2015년에는 대한민국 최고 반열인 국가 무형문화재 등록이 됐어요. 예, 됐습니다. 이때 이후로 뭔가 좀 이 부채 만드는데 어떤 마음가짐이랄지 전통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그 지방문화재 때도 네. 그 시연 같은 걸 하고 또 보여주는 것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예, 보여주는 걸 많이 했고 또 그 배우려는 보다도 이 부채 만드는 공정을 한번 보기 위해서 체험 교육 같은 걸 좀 했습니다. 그걸 했더니 그분들이 합죽선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알고 갔거든요. 제가 그것을 지금 한 뭐 10여 차례 네. 정도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하거든요. 네네. 근데 상당히 그분들이 부채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그 부채를 좀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분들은 이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기회만 주어진다면은 네. 제가 그 체험을 하면서 시연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합죽선의 그 부채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한번 알리고 싶은 생각. 올 그때 9월 달이니까 10월 달이구나. 10월 달에 제가 또 여기 충청북도 네. 거기에 보훈에 가가지고 제가 또 시연을 좀 한 4일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지만은 한국 부채가 이런 좋은 부채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반응을 놓고 왔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각 지역에 다니면서 천상 이런 시연을 해서 보여줘야겠다. 더 열심히 해서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회만 주어진다면은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더욱더 왕성 활동을 결의를 하셨습니다. 네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합죽선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예. 혹시나 합죽선 말고 내가 뭐 다른 형태의 부채 또는 다른 것에 내가 한번 욕심을 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 전통 뭐 조선시대 때 부채 뭐 50살 백접선이라는 부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채를 재현해서 제가 좀 만들어 봤죠. 네. 만들어 봤는데 제가 그 서울 한 3년 전에 서울에서 제가 전시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그 부채는 우리 한국어 부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교수들이. 교수들께서도? 예, 교수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런 좋은 부채가 있느냐. 네.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채를 조금 몇 개, 뭐 숫자에 불과하게 좀 몇 개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때 또 홍이 좋아가지고 그게 또 좀 팔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네. 그게 몇 점은 좀 팔았습니다만은 네. 예, 그건 내가 팔려고 만든 게 아니고 음. 그 전통의 그 기록을 보면은 50살 접부채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재현해서 만든 건데 와서 보고 가져가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저는 그 창작도 창작이지만은 전통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죠. 전통을 다시 살리는 예, 예.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심폐소생술 같은 예, 그런 기술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부채라고 보면은 이게 전주 합죽선은 전통 그대로 이어가야 예. 되고 예. 지금 뭐 일본 부채나 중국 부채가 지금 뭐 싸구려 부채 만들어 갖고는 뭐 전주 그 발전이 없는 것이고 전주 부채 발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채는 합죽선 이 전통 그대로 이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조금씩 그 뭔가를 조금씩 이제 그 좀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하는 것이지 특이하게 뭐 만들 것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게. 네. 네. 그 조금의 변형은 있을지언정 부채를 만드는데 그동안 들어간 어떤 공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놓칠 수는 없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네, 지켜야 예, 한다라는 예, 예. 마음을 갖고 계신 거네요. 네, 네. 네. 내년의 계획이 정말 궁금합니다. 내년에 또 어떤 모습과 어떤 활동으로 이 부채 알리기를 또 활발하게 활동하실지 궁금한데 계획 말씀 들어볼까요? 이게 내년에도 이제 체험 그 시연 교육 같은 걸 좀 해야 할 것이고 네. 또 이제 전시를 해서 좀 알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전시까지? 예, 예, 네네. 예. 그래서 앞으로 전주에서도 하지만은 뭐 서울 쪽으로 한번 해서 큰 도시에서 한번 네. 할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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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는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힘 닿는 데까지는 최대한 이 부채 장이로서 네. 뭐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채를 알리고 또 제자를 키우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